안녕하세요. 좌포의 부동산 경매 필살기 김종성입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죠. 오곡백과가 잘 익을 수 있는 햇살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가을비가 촉촉히 내렸는데 오늘은 화창한 가을날이네요. 좌포의 부동산 경매 앞에 그 한마디를 보니까 오늘 아침에 가호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매미 소리가 들리는데 요즘에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고. 가을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회원들 또 입찰을 한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 네드올링님 광교 입찰을 갔는데 아쉽게도 폐차를 했습니다. 또 우리 꿈나무님 송도 입찰을 했는데 폐차를 했죠. 최근에 우리 꿈나무님 부동산 뉴스 읽어주는 뉴스 한번 들어보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응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를 해준다네요. 아니 이런 좋은 걸 젠작 왜 못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확정일자 그냥 전입신고할 때 그냥 당연히 확정일자를 부여해 줘 버렸으면 안 됐을까요? 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 했을까요?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서 자기 보증금을 날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 그런 것 안 하고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확정일자 자동으로 부여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먼저 확정일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확정일자는 무엇인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주민자치센터 또는 등기소 또는 공중사무실 또는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서 받는 것이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요, 우선 변제권을 확정일자로 확보하는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우선 변제금 이상인 임차인의 보증금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전입신고를 먼저 했고 그런데 확정일자가 늦고 그 중간에 이런저런 등기부등본에 권리가 들어섰다면 내 보증금은 경매로 또는 공매로 낙찰이 돼도 다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 상당히 위험하죠. 또는 선순위 근저당이 소액이고 그래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뒤로 이런저런 등기부등본의 권리가 나타나서 확정일자가 늦으면 내 보증금은 전액 날려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계획했었던 전입신고하고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 왜 그렇게 안 됐을까요? 아니 확정일자의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고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와 같은 효력을 부여해 주어도 되지 않을까요? 당국자들은 맨날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런 거 하나 법 체계로 못 만들까요? 다 숨은 뜻이 그 안에 있겠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런 거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고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 만들면서 상한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만 왜 그럴까요? 한번 더 봅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세입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항력이란 게 있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얻게 되는데요. 여기서 대항력이란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그 주택에서 퇴거당하지 않을 법적인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하면 그리고 그 집에 이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까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확정일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항력이라는 거. 그래서 전입과 점유를 할 때는 다음날 0시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변제권이란 경매 또는 공매 등을 통해서 주택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은 경매 대금 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확정일자를 전입신고 날과 같이 받으면 아주 유리하죠. 그런데 전입신고는 젠작 해놓고 경매 넘어가서 이제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상당히 돈을 받는데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목포에 경매 물건이 하나 넘어왔어요. 그 물건이 4,800만 원인가 가격이 그러는데요. 세입자가 4천만 원인가 전입신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4,300만 원인가 보네요. 4,300만 원이었는데 감정가가 4,300, 그런데 세입자가 4천만 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고 배당 요구 신청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낙찰자가 4천만 원을 물어내야 돼요. 임차인은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경매 대금에서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집이 낙찰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이 그것이 200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200만 원대까지. 어떤 분이 200만 원에 낙찰 받으면 또 세입자는 이사를 못 가요. 그래서 확정일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제도가 입법 예고가 된다고 합니다. 전세나 월세 신고 의무화 제도가 입법 예고하는데 입법 예고가 될 때에는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내용을 볼까요? 주택 전월세 계약 때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전월세 거래신고 의무화 제도가 추진되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의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도 이게 이제 법이 9.13 대책 이후에 전월세 계약 때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돼요. 지금도 26일 그게 8월 26일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전월세 거래도 주택을 매매할 때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되고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거 상당히 신경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또 진행할 수 있는데 이거 자칫 놓칠 수가 있거든요. 만약 이게 놓치면요, 부동산 중개사는 100만 원이야 또는 임대인은 500만 원이야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정부는 들어오자마자 맨날 벌금을 물리죠? 한번 봅시다. 보증금, 월세 등 임대차 조건이 바뀌었을 때도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했을 경우에 각각 100만 원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이건 상당히 중요하죠. 예. 임차인이 별도 장치 없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것도 넣어줘야 되지 않나요? 왜 이걸 뺐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임대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 과세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될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세입자가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금을 인상률을 또 최대 5%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도 도입이 되고요. 임대차 계약이 이제 5% 제한하면 이것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던 분들이 망설였던 부분이 또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 같네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이건 지금 이제 상가임대주택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주택까지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 주택의 위치나 상태, 연한 등에 따라 전월세임금을 정하는 표준 임대료도 도입하겠다는 것이 이 지금 내용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면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서 연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겠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차 개혁 갱신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고 표준 임대료도 도입하겠다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을 경과한 날로부터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법도 적용을 한다네요. 아직은 이제 대표 발의만 했지 이게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아무튼 올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후년 2021년부터 시행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두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여기 임대인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 전월세 거래 신고 반대. 이제 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요. 노인주택과 복지부가 하는 노인복지사업은 전혀 연결되지 않다며 전월세 거래 신고 제도 국토부만의 일이라기보다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또 한번 볼까요? 전월세 신고 의무화, 상한제 등 단계별 도입 위한 포석이다. 주택 전월세 계약 때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 제도가 추진되면서 주택 임대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화, 임대소득 세부담 커질 것이다.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은 22%에 그쳤다. 하지만 정부의 움직임이 민간 임대 시장 위축과 전월세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그런 언론의 비판적인 기사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한제가 나왔는데 최근에 또 국무총리가 시기와 지역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 입법 여기저기 암초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잘 한번 살펴서 대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아주 바람직한 것은 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것, 참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을이고 환절기입니다. 건강 잘 유의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